네, 안녕하세요. 수능 경제랑 내신 경제 가르치는 최재우입니다. 우리 이제 5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 가장 먼저 다뤄볼 것은 금융상품 종류입니다. 내가 금상종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파트 요즘에 어렵게 나오다가 다시 또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오는 건 전부 다 빼고 우리 진짜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개념이 들어간 파트인데 요즘에는 개념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스포를 해버렸네. 아무튼 111번까지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거는 다 파트 2로 뺐어요. 자, 일단 108번부터 같이 봅시다. 선지를 보면서 그냥 내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상품 A, B를 나타내고 A, B는 각각 예금과 주식 중 하나이다. 자, 수익성이 높은 것은 당연히 주식이 되겠죠. 3땡, 하땡,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요금을 예금이 되겠죠. 요예라고. 요예. 자, 그러면은 A가 요예가 되겠네요. B가 주가 되겠고, 주식.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상품이 아니고요. B는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 회사 망할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만기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만기를 정해두지 않는 상품이라고. A와 B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주식이 있나요? 막 미국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주식 아니야 그거. 미국이 잘 되면은 막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A는 A는 그러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 하도 나라에서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했잖아. 일반적인 특징.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채권에 가깝습니다. 자, 4번.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사람은 뭐를 골라야 돼? 유동성이 높은 걸 골라야죠. B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5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은 예금. 예금자 보호제도잖아. 원하는 사람은 B보다 A를 선호하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각각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며 요예, 정예, 주체 이렇게 있다. 자, 전후 비율을 나타냈네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의 비율은 변함이 없고라고 했어. 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요구불 예금밖에 없어. 이거 정기 예금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요구불 예금의 요구불이 뭐냐? 이 뜻이 요구불이에요. 왜? 요구하면은 고객이 내가 요구하면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정기는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무조건 3천만 원을 우리 신한은행에 맡겨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뭐 2년 동안. 그때 끝날 때 이자 줄게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요구불 예금이야? 여기 A가 요예, 비중이 비슷했으니까. 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의 비율은 80%가 되었으며,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자고.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품은 뭐죠? 주식이지. 주식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은 주식의 비율이 20%로 바뀌었다고 한 거니까 D가 주식이 되겠네요. 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만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정기예금의 비율은 감소했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정기예금은 뭘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까? B가 정기예금, 정예. C는 자동적으로 채권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C에 비해 유동성이 더 높죠. 요금을 예금만큼 유동성이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D는 주식은 안전성이 낮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3번 만기가 있는 상품은 뭐가 있겠습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 정기예금과 채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정기예금과 채권. 총액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총액은 커졌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왜냐? 포트폴리오 조정 전후 상품별 금액을 나타낸다. 뭐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문제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은데 조정만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비율만 조정을 했다고 하면은 퍼센테이지를 봅시다.
80에서 70으로 간 거니까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익이 발생해서 내가 조정을 했으면은 70%가 더 크다 작다를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문제 조건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 작았다 혹은 아니면 잘 모른다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 주식의 총액은 커졌다. 여기를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5번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변함이 없냐.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는 상품의 총액은 여기를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총액은 감소하였다. 여기도 모른다 보다 감소하였다라고 처리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냐? 정답이 4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 상품의 비율만 조정을 한 거야.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4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봅시다. 그림은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주, 채 중 하나임. 모든 학생이 옳게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갑과 을의 대답으로부터 정답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A씨는 B와 달리, 즉 주식과 달리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B가 주식이 되겠고요. A와 C는 각각 뭐가 될까요? C는 안전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정기 예금이 되겠네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A는 채권이 되겠네요. 뭐 채권에 대한 걸 말을 하겠죠. 5번 선지 먼저 봐볼까? 가에는 채권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B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C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고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A는 채권은 B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된다. 채권도 주식도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둘 다 시장에서 거래되고요. 달리가 틀렸고, B는 A와 달리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111번. 거의 다 우리 끝으로 다가가네요. 111번. 그림은 투자 상품 설명서의 일부이다. A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세모 투자 상품 설명서. 국가나 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무 증서인 국채, 회사채, 채권이죠. A는 채권. 회사가 경영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지분을 표시해주는 증서, 주식, 투자자의 지분.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거죠. 주식. 철저한 분석과 가치 평가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멋있네요. 자, A는 이자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왜요? 채권이니까. B는 만기가 있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죠. 아, 이거 혹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B, 혹시나 이게 채권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왜냐,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항상 금융회사에서 적어두거든. 채권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나오진 않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원금이 사실상 보장이 돼요. 채권은. 왜? 그래서 평가원이 이 지점은 출제를 안 하고 있어. 일단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미래에 얼마를 받겠다. 물론 회사가 망하는 경우 빼고 국채로 합시다. 국채는 국가가 망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이 거의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미국 국채는, 이건 완전 여담으로 들으세요. 전혀 평가원과 상관이 없어. 내가 미래에 얼마를 받겠다고 미리 금액을 적어놓고 그 권리를 미래에 100만 원을 받을 권리를 내가 지금 90만 원에 사는 거야. 나는 미래에 1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 권리를 90만 원에 사는 거야. 이것은 왜 가격이 더 싸냐? 너 지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미래에 10년 있다가 100만 원 받을래? 당연히 지금 100만 원 받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가격이 할인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그래서 채권은 가격이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채권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 말이 뭐냐? 채권의 가격은 계속해서 변동합니다. 이자율 같은 거에 따라서 변동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90만 원이고 나중에 100만 원에 받을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전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에 100만 원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왜? 너 1초 있다가 100만 원 받을 권리를 얼마에 살 거야? 100만 원에 사야죠. 이거를 할인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양아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무조건 100만 원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 자, 근데 나는 반드시 7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70만 원이 이때 꼭 필요해. 자, 근데 요때 채권 가격이 딱 7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확실해. 내일 더 떨어질 게 확실해. 68만 원까지.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눈물을 머금고 채권을 팔아야 돼요. 이때 분명히 100만 원으로 오를 걸 알고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채권을 팔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 수익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한 은행이 있지.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왜 떨어지냐는 조금 어려워요. 수능 경제에서 다루기는 이자율 때문인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나의 지급 준비율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지급 준비율보다.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그러한 실리콘밸리 뱅크도 있죠. 그게 채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주식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확실하게 아니다. 평가원이 채권이 원금이 보장되냐라는 것은 잘 물어보지 않는다. 3번 다시 봅시다. A는 B와 달리 채권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둘 다 기대할 수 있다. B는 A와 달리 주식은 아니죠. A와 B는 모두 발행 주체의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고요.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채권뿐. 주식은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단원. 이제 두 단원 남았어요. 다음 단원 단리와 목리 그리고 수익률. 이 파트로 만나봅시다. 채권도 같이 지워주고 고생하셨습니다.